여러분. 오늘 저는 낯선 것과의 화해 디지털 학습 근육 기르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이야기를 나누게 될 김아미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경인교대 미디어 리터러시 연구소에서 객원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제 전공 분야는 미디어 리터러시와 그 어린이 청소년의 미디어 이용 문화 연구입니다. 그래서 미디어 리터러시와 디지털 시민성 관련된 여러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을 오늘 기회로 만나 뵙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제목에서 보신 것처럼 오늘은 디지털 학습 근육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시작됐었죠. 작년 봄부터 코로나19가 퍼지면서 의도하지 않게 비대면 사회로 급속하게 넘어온 경험을 모두들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책 포럼의 주제인 그 디지털 디아스포라라는 말이 딱 맞구나라는 생각을 저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화면에서 보고 계신 이미지는 코로나19 비대면 사회라고 검색했을 때 나오는 이미지입니다. 게티 이미지에서 가져온 그 이미지고요. 보시다시피 노트북이나 컴퓨터로 여유 있게 집에서 여러 가지 회의도 하고 일도 하고 소통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1년 동안 이렇게 여유 있게 살기만 했었는가에 대한 생각을 한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는 해봤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여유 있어 보이는 그 표면 아래에 여러 가지 노력과 고생과 시행착오가 있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런 것을 떠올려 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상황이 닥칠지 모르는 이 사회에서 디지털 학습 근육이라는 걸 만들어 놔야 평생 학습자로서 그리고 교육자로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지난 1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갔죠. 지난 1년이 너무 빠르게 지나가는데 이번 발표를 계기로 저도 자료를 조금 다시 찾아봤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자료는 2020년 3월부터 원격 교육 코로나19라는 검색어로 검색을 했던 그 기사의 결과들입니다. 앞에 보시면은 3월에는 이제 대학이나 평생학습기관 같은 경우에는 원격 교육으로 바로 전환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 대면 교육이 중요하다고 하는 초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개학을 조금씩 미루는 그런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상황이 호전되지 않는 그런 상황 때문에 4월에는 비대면으로 개학을 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한 그 기사들이 나와 있고요.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 그 교사들이 이제 온라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지원해주는 그 시급히 들어간 그 연수들이 진행이 됐고, 여러 가지 준비 사항들이 진행이 되면서 비대면 교육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대면 교육 처음에 선생님들도 다 기억을 되돌이켜 보시면 처음에는 이 장비를 어떻게 써야 하는가, 아니면 어떤 컨텐츠를 아이들과 혹은 학습자와 공유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면, 우리가 그 비대면 학습 공간에서 비대면 학습과 소통을 점점 경험하면서 이 공간이 우리에게 주는 다른 의미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되게 당연하게 여겼던 대면 교육의 모습은 무엇인가, 교육의 의미는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조금 더 생각하게 되는 환경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보고 계신 표는 그 경기도 교육연구원에서 2020년도 여름에 발표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코로나19를 겪어가면서 학생들의 생활 실태와 문화가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아주 큰 대규모 양적 그 연구였는데요. 한번 보고서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보시다시피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시간이 아주 급속하게 늘어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그 초중고등학교 학생들뿐만 아니라 일반 학습자들에게도 해당되는 사항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비대면으로 교육을 받기 위해서 혹은 비대면으로 학습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기를 사용하는 능력만 기르면 되는 것인가, 혹은 내가 디지털로 컨텐츠를 만들어서 그것으로 교육을 하거나 학습을 할 수 있는 그 컨텐츠 제작 능력만 기르면 되는 것인가를 생각해 볼 때 실제로 그것보다는 조금 더 큰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고민을 여러분도 하고 계실 것 같고 저도 최근에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비대면 학습 공간으로 옮겨온 이 디지털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요. 아까부터 말씀드렸던 기기를 활용하는 기기로서의 의미도 있지만 그 안에 있는 정보와 컨텐츠, 텍스트
텍스트로서의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만나기 때문에 발생하는 디지털 공간으로서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디지털 혹은 미디어를 생각할 때 이렇게 세 가지 층위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연구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의미를 가지는 미디어 그리고 디지털 공간에서 우리에게 비대면 학습 상황에서 필요한 학습 근육은 무엇일까라는 것을 한번 제시를 해보았습니다. 사실은 이 디지털 학습 근육이라는 말은 제가 만든 말이 아니라 이 정책 포럼을 기획하신 분들께서 만든 말인데요. 저는 이 용어를 봤을 때 아주 적절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디지털 학습을 하기 위한 어떤 기술을 배운다거나 디지털 학습을 통해서 어떤 내용을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디지털 학습 근육을 만들어서 그 환경이 변화하고 플랫폼이 변화할 때도 그 근육을 통해서 학습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 되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디지털 학습 근육이라는 것은 학습자 개인에게도 필요하지만 그 학습자를 지원하는 사회에게도 필요한 그 능력, 역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디지털 학습 근육이 무엇이 있을까를 생각을 해봤을 때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비대면 학습에 참여하기 위해서 미디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작년 3, 4, 5월 초반기에 많이들 느끼셨던 부분일 것 같아요. 내가 어떤 플랫폼을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되고 그 플랫폼의 특징에 대한 정보 그리고 이걸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이 기기들은 어떤 방식들이 있고 어디에서 내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아는 지식과 정보 그리고 활용 능력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 되었었습니다. 이거는 개인에게도 중요한 능력이지만 사실은 사회가 정보 격차를 극복하기 위해 여러 가지 지원을 해줘야 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기기에 대한 지원도 물론 있었고 데이터에 대한 지원도 있었고 공간적으로 내가 이 디지털 학습을 할 수 없는 공간에 처해 있는 학습자들에게는 그들을 모아서 지원을 해주는 그 물리적인 공간의 지원도 있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디지털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미디어를 활용하는 능력이 1차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미디어를 단순히 활용하거나 기기를 쓸 수 있는 능력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미디어에 있는 여러 가지 정보나 콘텐츠들을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이 미디어를 통해서 나를 표현하는 능력 역시 중요해지게 됩니다. 아까 그 미디어가 세 가지 의미를 지닌다라는 말씀을 드렸을 때 텍스트로서의 미디어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내가 학습을 하면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싶었을 때 어떻게 나를 이 미디어라는 공간과 도구를 이용해서 표현을 하는가 그 표현 능력도 매우 중요해지고 그리고 정보를 볼 때 그리고 콘텐츠를 볼 때 이것이 누가 만든 정보이고 왜 만든 정보이며 어떠한 현실을 재현하고 어떻게 재현하고 있는가를 어떤 관점으로 이 현실을 재현하는가를 읽어내는 비판적인 이해 능력도 매우 중요해지게 됩니다. 이 능력들을 묶어서 사실 저희는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용어를 쓰게 되는데요. 개인들이 이러한 능력들을 쌓아나갈 때 사회는 정보 격차를 해소시켜주기 위한 지원도 해야 되지만 미디어 리터러시를 지원해주는 노력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디어 리터러시를 지원해주기 위한 노력은 각 기관들에서 지금 활발하게 시작을 하고 있고 학교에서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평생학습의 그 영역 안에서도 학부모들이나 학습자들이나 여러 시민들의 그 미디어 리터러시를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한 발씩 시작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사회적인 지원도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가 제가 요즘 가장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미디어나 디지털을 잘 활용하는 그 개인적인 수월성이나 능력, 비판적인 성찰 능력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과 더불어 우리가 디지털 사회에서 타인을 존중하고 협력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디지털 시민성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조금 전에 그 미디어가 세 가지 의미를 지닌다라는 그 말씀을 드렸을 때 사회 문화적인 공간으로서 존재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짧게밖에 말씀을 못 드렸지만 우리가 디지털 비대면 사회, 비대면 그 학습 공간에 들어가 있을 때 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다른 학습자들과 같이 소통하고 내가 만들어낸 것을 다른 학습자들이 보기도 하고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 학습 생태계 안에서 그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공간 안에서 어떤 시민성을 발현하는가 그리고 타인을 얼마나 존중하는가 이 나와 같이 있는 타인이 비단 이 스크린 너머에 있는 어떤
모호한 존재가 아니고 나와 같은 인격체라는 걸 생각하고 디지털 시민성을 같이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한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미디어 리터러시를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디지털 시민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어떻게 우리가 디지털 시민성이라는 기준을 세워나갈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대면 학습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가지 디지털 학습 근육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도 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 모든 디지털 학습 근육의 기반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기반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슬라이드에서 보고 계신 것처럼 디지털 테크놀로지와 나의 관계 그리고 디지털 테크놀로지와 사회의 관계에 대한 비판적인 성찰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디지털 기기를 활용해서 소통을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그리고 지금 뭐 빅데이터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사물인터넷이라든지 새로운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급속도로 많이 진전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테크놀로지가 우리 일상생활에 주는 그 영향은 무엇이고 그것으로 인해 우리는 어떻게 소통하고 생활하게 되는가에 대한 비판적인 성찰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지만 이것에 대한 짧은 예를 들어본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여러 가지 미디어 플랫폼 안에서 우리에게 컨텐츠를 추천해주는 추천 알고리즘이 있잖아요. 그런 추천 알고리즘이 매우 편안하죠. 왜냐하면 저희가 뭐 제가 좋아하는 것 하나를 검색을 하면 그것과 관련된 것을 그 미디어 플랫폼이 계속 내가 모르는 컨텐츠도 계속 정보도 계속 추천해주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내가 알고 싶은 것을 더 깊이 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지만 그것의 단점은 그 추천 알고리즘 밖에 있는 다른 다양한 콘텐츠를 접하지 않게끔 만드는 약간 그 소위 말하는 필터 버블이라든지 반향실 효과 같은 것들을 촉진하는 그런 효과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이 미디어 플랫폼 혹은 내가 쓰고 있는 내가 정보를 얻고 있는 미디어 플랫폼이 나에게 어떤 식으로 정보를 주고 있고 그것이 나의 사고와 나의 표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는 계속 한 발 떨어져서 비판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역시 그 디지털 학습 근육으로서 그리고 우리 사회의 디지털 학습 근육으로서 존재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사실은 다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자료집을 보시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3가지 디지털 학습 근육에 대한 자세한 그 개념의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자료집의 내용들을 조금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질의응답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심화된 이야기는 질의응답 시간에 진행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저의 발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